미국의 민간 기업이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던 인류의 달 탐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편 달에 우주 비행사들을 보내는 나사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균호 세종대 우주항공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민간 우주 기업이 쏘아올린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 52년 만에 이제 달에 착륙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 좀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미국이 1972년에 이제 아폴로 17호 발사를 끝으로 예, 이제 달 착륙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예, 예. 근 52년 만에 다시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발전한 미국이 이제 다시 관심을 보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정부 주도로 해서 정부기관에서 이제 달 착륙 사업이나 달 착륙선을 개발했는데 근본에는 이제 민간 기업체가 주도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민간이 개발한 탐사선이 달에 착륙한 거는 이제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이나 예. 또 일본 또 한 1, 2개월 전에 미국에서도 시도를 했지만 예. 민간 기업체의 특성상 이제 기술의 성숙도나 신뢰도가 조금 높진 않지만 예. 대신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술의 완성도가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높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근본에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민간 기업체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예. 이제 민간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역량도 이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검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달 착륙의 어떤 의미를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번에 이제 탐사선을 개발한 우주 기업이 인투이브 머신스라는 곳입니다. 특히나 이제 달 표면에 착륙을 해서 이 탐사선 동체가 뒤집히지 않고 똑바로 직립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성공 여부에 있어서 이렇게 똑바로 직립을 해서 착륙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까? 이제 달 착륙선은 이제 하나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에 사람 대신 가서 이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임무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하드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직립해서 착륙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센서나 장비들을 배치를 해서 개발했는데 이제 그게 만약에 예상과 달리 다른 자세로 착륙을 했다라고 하면은 미리 만들어진 임무 시나리오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상대로 예상했던 자세로 이제 착륙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지난달에 이제 일본 우주당국도 달 착륙선을 쏘아 올렸습니다만 여기 이제 뒤집힌 채로 착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착륙에 성공에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애초에 이제 일본의 달 착륙선도 이제 그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이제 네네네. 착륙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뒤집혀 가지고 그 착륙이 된 거를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군요. 네. 일부 이제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성공은 했지만 달 착륙에 성공했지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전체가 다 실패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달 착륙을 성공했다와 그리고 달에서 내가 이제 어떤 임무들을 수행하는 거와 그 성공 여부를 조금 이제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래서 달 착륙에 성공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도착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예. 그 후에 이제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고 그걸 완성해야만 전체 이제 달 착륙 프로그램 사업의 어떤 목적이 다 완성되는 거지. 착륙만 했다고 해서는 착륙만 한 거는 이제 한 7, 80%를 성공했다고 보는 거고요. 나머지가 이제 좀 우리가 쉽게 뭐 이른바 뭐 한 2%가 부족했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지 부분선을 않습니까? 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달 탐사에 성공한 나라가 또 어느 나라들이 좀 있습니까? 미국하고 이제 중국, 러시아, 뭐 일본, 인도가 있게 돼 있고요. 그 중에서 유인 탐사에
유인 착륙선에 성공한 거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아, 예. 그때 이제 아폴로 17호 때 예. 그때가 유일한 거군요. 아폴로 이제 11호부터 17호까지가 예, 예. 이제 유일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디세우스도 이제 일주일 비행을 거쳐서 달 표면에 내려앉았습니다만 한참 동안 교신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인 겁니까? 예, 저도 이제 언론을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예, 예. 착륙하고 한 10여 분간 이제 그 신호가 통신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착륙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네. 이제 미약한 신호를 이제 포착을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일단 기립해서 착륙한 걸로 확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착륙이 맞는지 아닌지는 일단 그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그 지상에서 지금 그걸 수신하고 있는데 그게 수신이 완전히 끝나고 판독이 돼야만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오디세우스가 달에 착륙을 했는데 그럼 이제 달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나사에서 개발한 장비 한 6종하고 그다음에 네. 기타 대학에서 개발한 장비 여러 가지를 싣고 갔는데요. 탐사선이 이제 그 무게는 수천 킬로이지만은 실제로 탑재체에 할당된 용량은 100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장비를 싣고 가지는 않았고요. 간단한 과학 측정이나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 정도를 실었고요. 나사가 개발한 거 6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레이더 반사경이나 레이저 반사경과 레이더 측정 장치 또는 이제 뭐 저주파 전파 수신기라든지 또는 이제 입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싣고 간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미국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50년 만에 이제 달에 다시 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달 탐사가 우주 탐사 중에서도 좀 이 최고난도에 속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인물들이 달 탐사에서는 달 착륙이 제일 고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예. 그 외에도 이제 더 먼 화성이라든지 아니면 소행성에 착륙해서 또 다시 돌아오는 인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가장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임무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사람을 태운 그러니까 유인 탐사선이 달에 다시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예, 지금 미국 주도로 이제 아르테미스라는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올해는 내년 하반기까지 3명의 우주인을 보내려고 예, 예. 계획했는데 지금 그 기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좀 해결할 부분이 쌓이면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현재로서는 이제 2026년 9월 이후로 잠정 연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 또 수많은 기술적인 난제들을 극복해야만 이제 그 안전한 그 우주인의 그 착륙이라든지 우주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기술의 어떤 해결 정도에 따라서 그 달에 다시 우주인이 갈 수 있는 거는 그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유인 우주선을 보냈을 때 그때는 그럼 이제 어떤 임무를 좀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아폴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얘기를 하시는 이제 건가요? 이후에 예. 네, 유인 우주선을 다시 보낸다고 한다면 예. 예전에는 이제 아폴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달 착륙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예, 예. 이거는 이제 달을 기지로 삼아가지고 더 먼 화성이나 더 먼 심우주 탐사를 한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장기간 달에서 사람이 살면서 체류하면서 이제 그 우주 탐사를 준비할 수 있는 거를 예. 실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아폴로 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성공이 특히나도 주목을 받는 건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이 달 탐사선을 착륙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우주 탐사에 민간 기업의 참여가 본격화하면서 어떤 우리가 우주 항공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술 발전에도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에 아폴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가 모든 우주 관련 기관들이 매달렸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체 뭐 정부 예산의 4%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얻었는데 지금은 그거의 한 10분의 1 수준이고
또 모든 기관들이 이 달 착륙에 대해서 그 전념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는 미국이 주도하지만은 미국 외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여러 우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협조를 해가지고 네네. 그 비용도 분담하고 위험도 분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프로젝트라는 예, 전 세계 말씀이시죠? 프로젝트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각 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의 그 난이도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디는 잘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디는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민간 기업체가 그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이 프로그램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또 분담하거나 부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해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서 자국 발사체에 자국 위성을 실어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끝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항공 우주 기술의 어떤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좀 계획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재 상황까지도 같이 좀 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크게 이제 인공위성과 뭐 우주 발사체 또는 이제 우주 탐사로 나누게 된다 그러면은 예.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독자 기술로 이제 저궤도 위성을 포함해서 정지궤도 위성까지도 이제 충분히 개발 역량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게 되고요. 예. 예,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누리호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궤도에 이제 1.5톤의 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어떤 핵심 기술과 기본 실증 기술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를 좀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좀 낮추고 민간 기업체가 주도해가지고 이제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현재 그 누리호 후속 사업이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3번의 발사를 통해 가지고 민간 기업체가 주도해서 3번의 발사를 통해 가지고 발사체 기술을 좀 더 좀 완성하고 성숙시켜 가지고 비용을 낮추는 그래서 산업화로 하려는 그런 단계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발사체라는 거를 또 개발을 해서 네. 이제 저궤도가 아니라 이제 정지궤도 또는 달까지 우주 탐사를 하는데 필요한 더 고성능의 로켓을 개발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2032년에 우리나라의 기술로 이제 달 착륙을 하기 위한 달 착륙선도 지금 개발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2032년네요. 예, 지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기술 또 수준 상황까지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균호 세종대 우주항공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